인수와 반환값을 모두 갖는 대표적인 함수 중에서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input이라는 함수는 print라는 함수와 다르게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값을 입력받을 목적으로, 즉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고 나서 뭔가를 입력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넌지시 눈만 쳐다보면 되나요?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눈빛으로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뭐 해달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라든가 혹은 자리 좀 비켜줄 수 있니? 와 같이 뭔가 상대방의 의향을 묻기 위한 어떤 질문의 내용을 먼저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뭐 피해줄 수 있다 없다 라는 어떤 가부나 하여튼 내 질문에 대한 적당한 대답을 되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input이라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뭔가 데이터를 입력받고자 한다면 다짜고짜 입력받고자 하는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라 라는 식으로 뭔가 하나의 프롬프트 메시지를 표시해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input이라는 함수는 함수의 인수로 하나의 문자열을 전달을 받아서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가 나온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아래처럼 프로그램을 수행시킨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당신의 이름은 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지고 이 프로그램을 수행시킨 사용자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내 이름을 묻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깜빡이는 부분들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는 거죠. 내 이름은 뭐 이찬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입력을 하면 이 input이라는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하나의 문자열로 받아서 반환을 해주는 함수인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 내가 입력한 하나의 문자열을 반환해 주어서 name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어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대화식 모드에서 작성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입력받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호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하면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처리가 잘 된 건지 뭔가 처리를 기다리는 건지 또 잘 됐다면 뭘 하라는 것인지 지금은 내가 이름을 입력받기 위해서 호출한 구문이니까 여기서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내가 작성했다 하더라도 오래전에 작성했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다짜고짜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깜빡깜빡거리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름을 입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름을 입력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name이라는 변수에 내가 입력한 이름이 잘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에다가 프롬프트 메시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은 이라고 메시지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어떻게 무조건 그냥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수로 전달한 문자열을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깜빡깜빡 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보니까 그냥 깜빡이는 게 아니라 이름은 하고 깜빡이면 이름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입력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입력된 이름값을 input이라는 함수가 반환을 해주는 것이고, 함수 안에서 어떻게 내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내용을 읽어들여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반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일을 input이라는 함수가 호출을 해서 나에게, 이 input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나에게 전달을 해주니까 그 전달된 반환값을, 즉 입력된 이름값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앞선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성한 어떤 이름 혹은 메시지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직접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해 보면서 주어진 이름을 넘겨받는다든가 등의 어떤 행위들을 수행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하나 좀 주의해 줘야 될 것은 현재 이 input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사용자가 입력된 내용을 엔터 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여기서 이름은 이라고 했을 때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이름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여기서 길동이라고 썼다가 다시 지우고 찬수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길동이라고 썼던 거는 썼지만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시되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엔터를 눌렀을 때 입력한 값이 무엇인가를 기반으로 해서 반환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정정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해봤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이름을 입력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키를 입력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키를 저장하기 위해서 height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입력받기를 당신의 키는 얼마이냐라는 형태로 현재 입력을 받아봅시다. 자, 키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내 키는 180cm이다 라고 입력을 했다고 쳐봐요. 엔터 치게 되면 현재 프린트하기를 height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라 라고 하면 180이라는 값이 잘 입력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자, 우리가 앞에서 type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 height라는 변수의 유형을, 자료형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공교롭게도 나는 숫자 180을 입력을 했지만 문자열 형태로 입력받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input이라는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모든 내용을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해주는 책임을 갖고 있는 함수인 거예요. 설사 정수 혹은 실수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input이라는 함수는 문자열로 반환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연산을 처리하는 일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연산문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 프린트하기를 height라는 변수에다가 재봤더니 키가 180이 안 되는 것 같아 1cm 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빼기 1을 했다 라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왜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height는 180이라는 정수가 아니라 180이라는 문자들의 나열, 즉 문자열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 문자열에서 1을 뺀다 라는 것은 문자열과 정수를 뺄셈 연산한다 라는 것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컴퓨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숫자를 입력받는 함수를 따로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숫자를 입력받는 함수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입력받은 문자열이 혹시 여기서처럼 숫자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변환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문자열 180을 숫자 180으로, 정수 180으로 변환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유의 계산에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 변환을 담당하는 함수가 현재 int라는 함수와 floa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각각 int라는 함수는 역시 인수로 전달되어진 숫자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180 이런 문자열을 하나의 정수값으로 변환해주는, 그러니까 int라는 함수가 반환해주는 것은 문자열을 정수로, float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을 실수 데이터로 반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수행을 하기를 num height라고 해봅시다. num height라는 변수는 정수로 바꿔라. 뭐를? height를. 현재 height라는 변수의 값을 정수로 바꿔서 num height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height라는 변수는 문자열이에요. 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이제 num_height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num_height라는 변수는 똑같이 180을 갖고 있지만 얘는 이제 정수 180을 갖고 있는 거죠. 기존의 height는 문자열 180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고,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작성했던 만약에 num_height에서 빼기 1을 해라 라고 하면 이제는 오류가 나지 않고 적절히 연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내용을 숫자처럼 계산에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숫자로 변환하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활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만 이제 이 예에서 보면 height라는 변수의 입력을 받아놓고 그 height라는 변수의 값을 다시 num_height라는 변수로 정수형으로 다시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지 말고 얘를 변수를 따로 사용하지 말고 같은 이름의 변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현재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위에 호출했던 것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현재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당신의 키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내 키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볼까요? 175.5cm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height라는 변수는 타입이 문자열인 것이고 height라는 변수는 175.5라는 문자열 175.5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자열이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따옴표가 둘러싸져 나타나기도 하죠. 물론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 따옴표가 표시가 안 되어져요. 문자열인 경우에도.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height라는 변수를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floa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height라는 변수의 값을 실수로, 그러니까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꾼 내용을 float 함수가 반환해 주니까 반환해 주는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떤 변수에다가 담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담을 변수를 새로운 이름의 변수를 굳이 두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 자체가 조금 낯설어 보일 수 있어요. 자, 이제 height라는 변수는 어떤 값을 갖고 있느냐? 자, 아까는 height라는 변수가 문자열 175.5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175.5라는 실수 값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해당하는 변수의 타입을 살펴보니까 이제 실수 데이터이다 라는 것을 명료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문 보면 좀 다소 의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구문은 어떤 구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equal이라는 사인이 뒤에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대입을 처리해주는 일종의 대입 연산자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의 표현식의 결과값을 왼쪽에다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height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height라는 변수를 실수로 변환을 해냈고 그 변환된 결과를 임시 변수에 담아 놓은 다음에 그 임시 변수의 값을 height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나요? 함수가 값을 반환하는 것은 호출 측의 임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같은 height라는 변수가 양쪽에 사용되어졌지만 그 내용이 막 혼재되어지는 일 없이 이 연산을 통해서 처리한 결과를 다시 자기 자신에다가 집어넣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변수의 값을 갱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비슷한 이름의 변수들을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키는 문자열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예 실수로 키라는 height라는 변수는 하나의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충분하겠더라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height라는 변수의 문자열로 입력받는 구문과 그 입력받은 내용을 하나의 실수값으로 변환하는 문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더 많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줘요. 자, 다시 어떻게 사용해 줄 거냐면, 자, 이렇게 당신의 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input 함수로 물어주면 이 함수의 호출
결과가 이 자리에 대체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 대체되어진 그 결과를 뭐에다가 넘겨주면 되느냐? float이라는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문에 이 height 자리가 현재 이 구문이 처리할 때 height라는 변수의 값은 이 함수의 결과값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아예 함수 호출문을 다른 함수의 인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작성을 해주게 되면 너 키가 얼마이냐 라고 했더니 이제는 내 키는 150.3cm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height라는 변수는 숫자 150.3이라는 값을 갖게 되어지고 바로 실수형으로 굳이 문자열로 150.3이라는 애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내가 정수로 변환할 필요가 있으면 int, 실수로 변환할 필요가 있으면 float 사용될 것이고 주의할 점은 하나의 문장 안에 함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시작하는 괄호가 2개 나타났죠. 반드시 끝나는 괄호도 2개 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함수의 인수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함수의 인수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앞서서 작성했던 이 예제인데, 자, 이 예제를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내가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이름을 가지고서 show 메시지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사용자의 이름을 정말 입력받아서 어떤 환대의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은 여기에서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각각의 버전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input에서 당신의 이름은 이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함수 출시에 굳이 이름을 전달해 줄 필요가 없겠죠. 왜? 함수 내부에서 입력 받을 것이니까. 그러면 아까 불필요한 인수는 넘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이 함수는 메시지만 넘길 거예요. 그러면 매개 변수도 필요 없겠죠. 그저 하나의 메시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할까요? 기본 메시지는 안녕이지만 하나의 메시지로 안녕하세요를 넘겼다라고 하면 그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전달받아서 누가 메시지가 안 넘겼다라고 하면 기본 문자값 안녕이 사용이 되어져서 일을 처리하되 출력이라는 일을 처리하되 함수 안에서 이름을 입력받은 거예요. 너 이름 뭐냐?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이름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본 것입니다. 자, 시작했을 때 당신의 이름은 해서 찬수라고 입력하면 안녕하세요 찬수라고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자, 같은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당신의 이름은 했을 때 길동하면 이제는 안녕하세요 길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 코드를 매번 바꿀 필요 없이 내가 한 번 작성했던 프로그램 코드를 그대로 그냥 실행만 하면서 새로운 값을 입력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연해진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겠죠. 자, 혹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그러면 show 메시지만 호출을 하면 이름을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는 있어요. show 메시지 함수 안에서 이름을 직접 입력받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직접 매번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게 아니라 파일로부터 쭉 읽어드리거나 하는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파일에 회원들에 대한 명부가 쭉 저장되어 있을 때 회원 명부들을 파일로 읽어드렸다라고 하면 이미 어떤 이제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프로그램 내부에 그런 다수의 이름들을 쭉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저장된 이름을 이 show 메시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쭉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 show 메시지로 호출하면 어디서 입력받아요? 이름을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그 명부를 보고
일일이 이름을 써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 아까 기존의 형태의 함수같이 사람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는 그런 함수를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싶을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함수를 여러 개 두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문을 다시 복원을 하고 현재 사람의 이름을 전달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를 별도로 두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앞에서 기본 인수값이 앞에 매개 변수에 있으면 뒤에 매개 변수는 반드시 기본 인수값을 써줘야 되죠. 아니면 얘를 없애버리거나 기본 인수값으로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안녕 여러분 합시다. 안녕 여러분 해주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메시지 값을 전달을 하면 변화된 메시지를 가지고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네임 값을 전달을 안 하면 네임 값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네임 값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입력받는 과정을 함수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밖에서 수행을 한 후에 그 전달받은 이름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키워드 인수 뒤에는 일반 인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단 키워드 인수를 지우고 해봅시다. 자, 쇼 메시지 호출하면서 현재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고 이름은 현재 이 주 프로그램 부분에서 input 함수를 통해 입력받은 문자를 전달을 해주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주면, 자, 시작되었을 때 당신의 이름은 이라고 했을 때, 자, 내 이름은 찬수이다 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찬수라고 현재 내가 전달한 메시지와 이름값이 제대로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는 길동이에 대해서는 내가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읽어드리거나 이런 건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읽었다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길동이라는 내용을 함수의 인수로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가 어느 정도까지의 일을 해야 하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전달받아야 할지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 경우 보면 이름을 함수 안에서 입력받는 경우와 함수 바깥에서 입력받는 경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앞의 구성처럼 함수 안에서 입력을 받아버리게 되면 이런 처리를 못 해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함수 바깥에서 여기서처럼 함수 바깥에서 이름을 입력받은 다음에 전달을 해줄 수 있으면 이제 이 두 가지 사용 분야에서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이왕이면 한 번 작성했던 함수를 널리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위 함수의 범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함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작, 하나의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더 지향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작업, 하나의 책임만 부여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버전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 show 메시지가 이름을 입력받는 책임과 하나의 어떤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는 책임,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었죠. 반면에 지금 함수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저 입력받는 일은 함수 바깥에서 수행을 한 것이고 입력을 받았던 혹은 직접 지정을 했던 혹은 파일로부터 읽어드렸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안내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의 버전보다는 지금 버전이 조금 더 책임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 출력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두 개의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메시지를 만드는 책임과 출력하는 책임을 분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정도의 일을 가지고서는 그냥 이 정도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진 메시지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할 것이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고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작성했던 show 메시지는 무조건 화면에 출력하고 땡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수 안에서 어떤 임의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만든 메시지를 출력을 할지 문자로 보낼지 그건 호출 측에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구성을 바꿔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은 부분인데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갖다 쓸게요. return 하면서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아까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연산의 결과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주는 키워드다라고 했었죠. 뭘 반환할 거냐? 메시지 더하기 name, 즉 메시지와 이름을 더해주는 일을 할 거예요. 물론 직접 더하면 각각의 부분에 공백이 안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나쁠 테니까 이렇게 하나의 공백을 포함해서 한 덩어리의 문자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마치 더하기 연산자가 연결 연산처럼 처리가 되어져서 문자열들을 쭉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다시 좀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new string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함수가 호출되어지면 전달받은 문자열을 가지고서 한 덩어리의 문자열을 만들고 그 만든 한 덩어리 문자열을 반환을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show message라는 함수가 어떤 문자열을 반환해 주니까 반환값을 갖고 있는 함수는 어떻게 해줘요?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호출을 하면 호출된 결과가 이 자리에 대체되어져서 임시 변수에 담겨지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뭔가 열심히 일시키고 나서 그 값을 버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통 이렇게 어떤 result 같은 변수에 담아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담은 값을 출력해주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도 받아서 result에다가 담고 그 담은 값을 출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그냥 바로 출력을 하면 이 안에서 출력하는 거랑 그리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출력하기를 여기에다가 다시 콤마해서 이렇게 느낌표를 찍어줬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형태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지만 문자열이 연결된 형태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입력할 때 공백이 하나 포함돼 가지고서 공백이 출력되고 있네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바로 입력을 해주면 공백 없이 제대로 처리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뭔가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듯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한다면 특히 하나의 함수에게 단위 책임을 갖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그 함수가 일을 할 때 필요할 거리를 적당히 넘겨주고 그래서 일을 수행시킨 다음에 그 수행된 결과를 필요에 따라서는 함수 안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양한 형태로 출력하는 일을 호출 측에서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함수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맡기지 말고 그걸 함수가 수행한 결과물을 내가 받아와서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좀 더 넓게 많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많이 준비를 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함수들을 구조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이런 함수들이 많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내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입력받는 방법을 바꾸고 싶다. 그럼 입력하는 부분에서 입력받는 함수인 input에서 메시지를 달리주면 되는 거겠죠. 혹은 문자열을 조합하는 방법들을 안녕하세요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님 안녕하십니까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함수 안에서 이 show 메시지가 문자열을 하나의 안내 메시지를 조합해주는 함수이니까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조합되어진 문자를 출력한다. 내가 출력을 담당하는 것은 현재 print라는 함수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꾸며서 출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 주 프로그램에서
입력받는 함수, 뭔가 연산 처리하는 함수, 출력하는 함수, 각각의 함수들이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책임들을 분할 할당 받아가지고서 주어진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 프로그램을 구조화했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할 일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수정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하고 그 부분에 있는 코드를 찾아서 쉽게 바꿔나가면 전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들을 조정해 나가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계산기라고 했었는데 계산하는 부분들은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뒤에서 차근차근 어떤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갖는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변수라는 것이 다양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또 그 데이터들을 함수와 같이 연동을 해서 전체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담을 해가지고서 또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아둘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이 연습을 하고 충분하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작성되어진 코드가 익숙지 않았을 땐 뭔가 되게 번잡스러워 보이고 복잡해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함수를 쓰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더 간결하고 명료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정도만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점점 더 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가겠죠. 하나라도 더 배우면 배울수록 함수를 사용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내가 비서를 통하지 않고 일하는 것보단 많은 비서를 두고 많은 직원들과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간편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들을 처음 고용할 때에는 업무를 하나씩 알려줘야 하는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다. 그 정도로 비유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